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선에서 성진 역할을 맡은 강승호라고 합니다. 예, 제가 감독님 배우님께 마이크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 감독님 배우님께 질문 한두 개 정도 기본적인 거 드리고 나서 관객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는 이제 어떻게 이 영화를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만들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네, 어린 시절 대가족 아래에서 되게 화목하게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가족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조금 알고 싶었습니다. 네. 그게 비단 저희 집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되게 보편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배우님께는 이제 맡은 캐릭터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고,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자면요.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는 가족이라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무겁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 준비를 하면서는 성진이라는 인물이 이 가족 구성원에서 어떤 누군가는 죽음을 겪고 누군가는 탄생을 하는데 그 모습을 통해 여름, 가을, 겨울 동안 여러 가지의 감각들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선배님들, 배우분들의 연기나 저한테 주는 것들을 잘 반응을 하자가 저에게 가장 큰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배우님께서는요, 사실은 저 뒤쪽에서 영화를 같이 보셨거든요. 그리고 항상 할 때마다 감독과에 대한 진행할 때마다 영화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계속 보시는 이유도 궁금하고, 또 이곳 우주산골 영화제 다른 상영관하고 좀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좀 소감은 어땠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우주산골 영화제는 저한테 첫 경험인데 굉장히 정겨운 느낌인 것 같고, 그리고 영화를 제가 GV 현장에 매번 보는 이유는 특히나 이 영화 같은 게 제가 볼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한 새로운 경험을 했던 것 같고, 제가 느꼈던 것들, 제가 체험했던 것들, 제가 살면서 생각을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영화인 것 같아서 자꾸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 이렇게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관객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시다고 해서 제가 어쩌면 10cm 공연 보기 전에 보러 오신 건지도 모른다고 농담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우주산골 영화제로 또 오셔가지고 분위기 좀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이제 같이 하는 소감도 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10cm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10cm 대신 저희를 선택해주는 관객분들을 생각하고, 되게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아마 개봉 전에 영화제가 아마 또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또 영화에 도움을 주신 분들도 많이 이렇게 몰래 와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부분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극장 상태도 되게 재밌어서, 그래서 아까 기술 테스트하면서도 좀 재미있게 오늘 경험해서, 사실 전 관객분들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서 되게 재밌는 얘기 들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뭐 만든 건 저지만 영화로 완성시키는 건 관객분들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독님도 어제 오셔가지고 몰래 이 극장이 어떤 환경인지 막 살펴보시고 가시기도 하고 이럴 정도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감독님 말씀처럼 아마 이 영화에 대한 좀 감상도 있으실 거고 궁금하신 질문도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받아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가져다 드리고요. 바로 없으시면 그럼 제가 질문 하나 감독님께 드리고 나서 다시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아까 이제 택시로 보니까 대구라고 나와 있긴 한데, 이렇게 이제 그 집안이라든지 아마 로케이션 할 때 어떤 조건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로케이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가족이 긴 세월을 담아야 했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게 보이는 그 자연 환경이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거의 집이 주인공인 영화이기에 큰 한옥의 배경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경상도 지방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다가 결국에는 합천에서 집을 찾아서 그 인근에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네, 배우님께도 하나 더 질문 드리고 나서 아마 배우님께서 이제 준비하시는 게 꽤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장손이라는 배경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경상도 사투리도 써야 되고 이렇게 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또 그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캐릭터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하는 이제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은 감독님이 직접 쓰신 것이기 때문에 감독님과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고 감독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영화가 감독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인물을 참고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질문을 네, 그래서 뭐 심리적으로 좀 어떤 방식으로 좀 고민을 했고 외적으로 뭐 사투리 하는 사투리. 부분은 또 어떻게 또 준비하셨고 저는 부산 사람이고요. 근데 이 영화의 배경은 경북 사투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경북 사투리를 공부를 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해분들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맨 뒤쪽에 계시네요. 네, 저기 잠시만요.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손 들어주셨는데요. 네, 마이크가 혹시 네, 저 뒤쪽에, 맨 뒤쪽입니다. 네, 잠시만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모네 집에 불이 난 다음에 성준이가 그 고모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약간 싸한 기분을 느끼고 나가잖아요. 그게 약간 고모가 불을 지른 것 같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연출을 하시는지 좀 감독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아마 감독님이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아. 배우님께서 또 연기할 때 또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뭐 이유 불문하고 안 해보니 괜찮지 않았을까? 그게 인생의 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시나리오 쓸 때는 전 개인적으로 뭐 진실이 뭐 누가 질렀다는 건 물론 정해져 있지만 고모라는 큰 고모, 이 해숙이라는 인물이 제 그 심연의 어둠이 너무 깊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의 어둠이 차마 짐작이 되지 않을 만큼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 신을 연출하게 되었고요.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애매하시면 나중에 개봉할 때 한번 더 보시면 개봉할 때 오셔야지만 정답을 알려드리겠다라고 네, 또 홍보해 주셨고요. 배우님은 어떤 그때 이제 그 생각을 가지면서 그 상황을 좀 연기하셨나요? 현장에서는 고모가 불을 지른 것 같다라기보다는 고모가 불을 질렀구나 이렇게 많이 당황한 상태로 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좀 받아보겠습니다. 앞쪽에 계신데요. 받고 나서 이렇게 받고 또 이렇게 차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그 뒤쪽 손 들어주시면 거기서 아까보다 앞쪽에 계세요. 선생님 앞쪽에. 네,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네 앞쪽에 계세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잘 봤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배우분도 그 촬영하면서 감독님이랑 되게 많이 하셨다고 하셨고 그걸 쓰시는데 조금 자성적인 부분이 많이 담겨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자성적인 이야기라면 본인이 그 가족의 분위기에서 관찰자로서 역할을 해주신 분이 쓰게 되는 아니면 본인이 장손으로서 실제 그 분명한 사건을 그 각각의 시스템 안에서의 주 역할로서 그걸 그리게 되신 건지 그리고 이 그림 물론 내용
관객들로 하여금 어떤 이야기를 불러일으키고 싶으셨는지가 궁금해요. 네. 일단 시작은 제가 생각했던, 저의 집안이 제가 느꼈던 이야기로 시작된 건 맞죠. 근데 하지만 어쨌거나 영화라는 관객들을 위한 어떤 예술 작품이고 상품이잖아요. 거기서 뭐 제 일기를 쓰고 싶진 않았어요. 어쨌거나 저는 좀 더 보편적인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냐라고 하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 인생에 사소한 어떤 추억들은 많이 담겨있는 영화 같아요. 물론 가부장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의 판단을 내리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프로파간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고요.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느낀 지점에 대해서 뭐 질문을 던지는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가부장제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제가 굳이 몇 억짜리 영화를 만들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당연한 얘기를 굳이 제가 영화를 할 건 아니고 좀 더 그거보다 더 복잡한 지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느끼는 그 복잡하다는 지점들을 느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저는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정말 믿고 싫었고, 근데 어느샌가 나이가 들수록 어떤 그들이 이해해 볼 수 있는 옹호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해 볼 수 있는 어떤 단초들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행동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이 영화를 통해서. 전주 영화제에서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이미지가 잘 맞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하게 됐고 연극을 저는 주로 했는데요. 사실 이 작업이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배우님들도 연극을 주로 하셨던 배우님들도 많이 계시고 작업 자체가 굉장히 호흡도 되게 길었고 감독님이 원하시는 것도 어떤 그 준비 과정도 정말 연습실을 빌려서 배우들과 같이 합을 맞춰보며 그 디테일한 것들을 좀 많이 끌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촬영이 있으면 그 전날 밤에 숙소에 모여서 다 같이 맞춰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사실 애드립 같은 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소한 것들, 디테일한 것들을 다 감독님 덕분에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추가로 이제 덧붙여서 성진 역할에 이제 박승호 배우님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감독님이 소개해 주시면. 저는 그 성진 역할에 할 수 있는 배우가 어떤 특정 캐릭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선한 이미지든 악한 이미지든 혹은 어떤 개성이 뚜렷한 배우가 아니라 되게 스케치북 같이 되게 다양하게 묻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배우? 그리고 또 선악이 동시에 보이기도 하는 배우?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이입을 해서 볼 수 있는 이 장소이라는 영화를 확장성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배우. 그러니까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더 애써서 이 가족을 대면했을 때 반응하려는 사람? 그런 지점에 강승호 배우가 참 적합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행히 또 시나리오를 좋게 봐주셔서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쪽에 또 손 들어주시는데요. 네, 손 한번 들어주시면요.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마지막에 성진이가 꽤 큰 돈을 받잖아요. 그리고 택시를 타러 갈 때 묘하게 좀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그때 그 배우님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하셨을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성진 얼굴에 되게 강한 햇살이 비추는데 그거는 이제 감독님께서 어떤 의도로 연출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저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오늘 성진이 되게 지쳐 보이고 무거워 보인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입꼬리가 올라간다는 건 저는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아마 그건 보시는 분의 심정이지 않을까 하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라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진의 모습이 좀 다르게 보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입고 있기는 올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또 촬영이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햇빛이 언제 들어올지와 차가 갈 때 맞춰야 되고, 그래서 그 감독님께도 그 촬영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신다. 네, 연출적으로는 일단 어떤 진실을 대면했을 때 약간 아주 강한 햇살이 내 얼굴을 부딪힌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배우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나? 라는 어떤 질문을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 자연감을 담기 위해서 이제 그 시간대 새벽에 딱 해가 떠오르는 공간을 찾으려고 많이 제작진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위치에서 성진 역할의 얼굴에 딱 묻는 시간대가 한 50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촬영하려면 또 레카라고 이제 차에 올려서 찍는 거기를 올려서 차를 찍으려면 또 도로가 또 평평해야 되고 또 이제 폐차를 해서 다시 찍으려면 한 번 찍는 한 10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한 5테이크밖에 못 가서 강성호 배우랑 이제 어떤 식을 갈 건지 서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표현을 하지 말자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에서 끝내자. 그럼 5번을 찍어서 몇 번째 테이크를 영화에 사용하신 건가요? 보통 감독님들은 찍을 때는 다 찍어놓고 거의 뭐 첫 번째는 두 번째 거 선택하시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지금 두 번째로 말하려고 했는데 딱 두 번째로 말씀하시니까 되게 민망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아주세요. 이쪽에다 한번 받아볼게요. 이렇게 뒤쪽부터 이렇게 차례로 와보겠습니다.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아마 질문을 하나씩 해주시면 다른 것들도 좀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의 전작에서도 그 이름에서도 이태호 배우님 자신의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감독님이 그래서 배우 자체의 성향이나 그 직업들을 살리고자 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극 중에서 배우라는 설정이 배우님한테는 이입하는 데 도움이 됐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전작 쇼커스 감독행에서도 영화인으로 좀 연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배우로서 조금 익숙한 캐릭터여서 배우님도 영화인으로서 생리를 다 알기 때문에 연기하기가 비교적 쉬우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했는데요. 그래서 두 분께 각각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감독님은 영화와 현실 안에서의 연결관계들을 살려서 원래 그 배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의 색깔을 유지하는 그런 영화와 연기를 지향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배우님은 배우라는 설정의 연기가 좀 도움이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극중 인물의 이름은 전 단순히 기호 정도로 설정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 큰 의미를 가지진 않고 그리고 연기를 할 때 당연히 그 사람의 그 사람 자체가 당연히 묻어나오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사람의 캐스팅할 때 그 사람의 매력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조금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더 많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 장손에서 성진이 배우라는 것이 저에게 좋았던 점은 여러 가지 가면들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들을 쓸 수 있는 이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진이라는 역할에 배우라는 직업이 더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쪽에서 또 손 들어주셨는데요. 손 들어주시면 이쪽에 계시면 네, 저쪽 밖으로 이렇게 잡고 네,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즐겁게 잘 봤습니다. 영화에서 너무 계절감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서 여름부터 특히
오브 더 신 이렇게 계절도 강조되는 것 같아서 이 계절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좀 영화 내용적으로는 아니면 이 가족의 어떤 히스토리에서 좀 어떤 식으로 작용했으면 그걸 의도하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묻어나올 수 연출하신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영화에서 이 가족의 긴 세월, 긴 시간을 담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겨우 영화는 이미지와 사운드일 텐데 그렇다면 계절의 변화를 되게 담고 싶었어요. 저렇게 가족들은 한낱 얼마 가지고 안 되는 푼돈 때문에 뭐 웃다가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자연은 저렇게 무심하게 흘러가기도 하고 그런 지점들이 또 새로운 가족은 또 각자 나름대로 태어나고 결국에는 또 다 흘러가고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각자의 봄은 또 새로 봄은 다시 돌아올 거고 그 봄은 또 관객들 나름대로 또 만들어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쪽에서 들어주셨죠? 네.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저는 그 시놉시스를 봤을 때 그 배우로서의 그 현실 성진이가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 성진의 삶과 장손으로서의 성진의 삶이 좀 교차되면서 내용이 전개가 될 줄 알고 이제 이 영화가 궁금해서 봤던 건데 2시간 동안 그 현실의 그 주체적으로 배우로서 살고 있는 성진의 삶이 아예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신기하고 좀 놀라웠는데 성진이라는 그 어쨌든 장손으로서의 성진이 말고 그 본인의 삶이 있을 텐데 그 삶에서의 성진이는 장손에서의 성진이가 아니라 다른 성격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가족의 아들에서의 삶이랑 우리가 친구들이랑 있을 때의 삶이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처럼 성진이도 되게 차분해 보이고 무뚝뚝해 보이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을지 좀 궁금했는데 끝까지 그런 장면이 안 나와서 그 캐릭터에 대한 궁금함이 되게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혹시 그 성진이의 어떤 성질을 좀 설정해놓고 뭐 설명을 하셔서 디렉트를 해주신 부분이 있으셨는지 좀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아마 또 배우님께서도 혹시 생각하신 지점이 있으면 감독님 말씀 듣고 배우님도 말씀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도 말씀해 주시죠. 이 영화를 만들 때 일단 카메라는 이 마을을 넘어서진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었어요. 서울을 찍진 않는다. 이 마을, 이 공간만 찍는다. 그리고 성진이가 와야만 이 영화는 또 시작된다. 계절마다. 뭐 이런 규칙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울의 생활은 각자 유추할 뿐이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어떤 특정 캐릭터가 너무 강조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좀 더 확장성 있게 볼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성진이가 어떤 능동적으로 무엇을 하는 장면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랬다면 이 영화의 전체의 이야기가 잘 보이지 않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인물이 반응하는 모습들이 이 성진이 능동적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겪어가면서 성장하는 이 모습을 보는 것이 이 영화의 핵심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음 장면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가지고요. 감독님, 배우님 함께 하신 소감과 마지막 인사 말씀 그리고 개봉일이 언제인지까지 좀 알려주시면 또 관심 있으시면 다시 한번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쭤볼게요. 먼저 배우님부터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우주 산골 영화제에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랜 시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유난히 저도 제일 뒤에서 영화를 봤는데 관객분들께서 너무 집중해서 잘 봐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크레딧이 이제 올라갈 때도 끝까지 봐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는 9월쯤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입소문 부탁드리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공간에서 이렇게 특별한 분들과 이 영화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대화가 너무 아쉽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개봉을 하게 되면 앞으로 자주 찾아뵐 테니까 더 와주시면 그때는 더 많은 얘기들, 더 진솔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 배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